안녕하십니까. 구주입의 다산본원 박호진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도농고등학교 중간고사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분석입니다. 총 22문항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도농고등학교는 논수령의 배점이 다소 큰 학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선택형과 논수령을 합쳤을 때 총합 100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입니다. 이번에 바로 같이 시험을 본 다산고등학교와는 달리 도농고등학교는 모든 단원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직전 시험이랑 제가 이번 중간고사의 난이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난이도의 문제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중난이도 문제 감소한 게 어디로 갔느냐라고 보시면 상과 극상 난이도 문제가 다 대거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학생들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는 난이도가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고사 난이도는 현 도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어려웠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논수령의 배점이 크기 때문에 논수령에 시간 투자를 한다. 제가 보시면 옆에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도농고등학교 논수령 문제는요, 객관식 문제 2문제를 합친 것만큼의 배점이 커요. 해서 논수령 문제 하나만 맞춰도 객관식 2문제를 맞춘 효과가 나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럼 논수령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나만 맞춰도 2개의 효과가 있으니까 논수령을 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 결과를 딱 까놓고 봤더니 논수령에서도 엄청나게 감점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논수령을 맞춰서 난 점수가 좀 높네 라고 기대했던 학생들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원래 중위권, 중상위권에 있던 학생들도 점수가 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막 뒤섞여서 점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극상위권 학생을 제외하면 사실 누가 한 문제를 더 잘 찍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고 점수가 갈리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 성적 분표입니다. 1등급 컷이 굉장히 낮아요. 3, 4개 정도 틀리고, 그러니까 논수령 하나와 객관식 2개 정도를 틀린 학생 70 중반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등급 커트라인은 60 중반. 근데 지금까지 1등급을 받아왔던 도농고에서 수학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정말 심화 문제 해결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등급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문제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3등급 커트라인인 것 같습니다. 핵심 문항을 좀 분석해 볼게요.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을 보시면 일반적인 학생들이 문제집에서 풀었던 문제는 fx, gx, hx가 누가 항등함수인지를 문제에서 출제자가 딱딱 정해줍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항등함수이고 누가 상수함수인지를 정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보시는 것처럼 fx가 항등함수인지 가정을 해보시고 오류구나, 이건 안 되겠네, 1대1 대응도 오류가 나고 따라서 fx가 이런 함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겐 그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9번 문항이잖아요. 굉장히 앞쪽에 등장하는 문항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초반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막히니까 멘탈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보여요. 다음 문제를 보실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6번이죠. 자, 16번 문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함수 규칙을 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규칙성을 발견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답률이 무려 0% 정답률을 자랑하죠. 왜? 문제가 오류였으니까 답지에 답이 없었거든요.
해서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들도 문제를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서 다시 풀고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도 놓치고 멘탈도 많이 흔들렸다라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오셔서 왜 문제 오류가 있으면 시험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냐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학생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그 한 문제 선생님께 오류 있어요 제보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그 시간 5분, 10분? 그거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으면 뭐가 이상해 답이 안 나와 그럼 재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문제를 잡고 2번, 3번 다시 풀어서도 안 되고요. 그거 손들고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본인만 손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출제자의 잘못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재빨리 머리에서 잊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문자가 많이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다소 해석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침착하게 자릿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되게 결이 비슷한 게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논술형 3번 문제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가나 다조건에 있는 이 조건들이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이 문제 출제자가 새로 만들었거든. 이건 이 사람이 처음 정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습해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해석력을 길러놔야 되는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생각보다 보기보다는 풀이가 쉽습니다. 적절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저 18,12랑 비슷한 걸 찾아주시면 돼요. 다만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했을 거고 그래서 손도 못 대고 틀린 학생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18번 문제입니다. 이거 저희가 문제집에서 자주 보던 형태죠. 저희가 공부 많이 했던 형태인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문제입니다. 해서 문제 풀이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2번의 도형의 이동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구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조금 너무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통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안에 2번의 평행이동을 시키질 않습니다. 안 그래도 학생들 시험 문제 지금 어렵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 2번을 해낸다는 게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힘든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학생들은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식 19번인데요. 저희가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통해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제가 옛날 경찰 사관학교 기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요 RS의 길이를 일정하게 주어지고 이 상황에서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굉장히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동안 도농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저희 작년 중간고사 기출을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삼각형 내부에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삼각형이 일반적으로는 보통 각도가 45도를 줍니다. 왜? 원래도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그걸 도농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기울기를 바꾸셔서 계산을 훨씬 어렵게 바꾸세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도 똑같아요. 원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여도 충분히 어려운 건데 보통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나 1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 보세요. 기울기 몇 짜리 줍니까? 기울기를 2x로 바꿈으로써 너 절대로 이 문제는 풀지 마 라고 하는 만점 방지용 문제를 항상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중간고사도 그랬고 올해 1학기 중간고사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계산을 어렵게 한 문제는 꼬아 두십니다. 그럼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넘어가실 건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극상위권의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다수는 일단 문제를 넘겨 놓으시고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논수령에서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C점을 대칭이동도 시키고 평행이동도 시켜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어려운 문제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평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기말고사는 이번 시험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정말 충분히 연습하고 실력을 갖춘 학생도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이 문제는 일단 건너뛰는 게 좋겠어 라는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전략입니다. 제가 방금 기말고사는 조금 더 쉬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등급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친구들 쉬운 문제여서 다 맞추는데 나 혼자만 실수하면 등급이 팍팍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시험일수록 저희가 꼼꼼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문제를 일단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들 다 맞추는 기본적인 2번 문제를 나 혼자만 틀릴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 학습 전략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팁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무작정 많이 푸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 보는 함수의 규칙을 준다거나 문제를 꼬아낸다거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 보던 문제를 풀게 됐을 때 푸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의 양보다는 풀이의 퀄리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써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제시법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지 단순히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말은 이걸 이렇게 외워 라고 하는 학습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주입에는 이렇게 내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와 여러 가지 프린트 그리고 스스로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농고등학교 기말고사 내신 대비도 구주입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